자,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판례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21 1월 14일 선고 2020도 50324 판결. 제가 거부 처분은 신청 플러스 적극적 의사표시 요 구도를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자, 거기 양가로 1번의 처분성 판단 기준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다음에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이익과의 실질적 결례성, 법치 행정, 태도, 그렇죠? 개별적 결정,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 거기에다 별표 한번 쳐볼까요?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 기준. 그래서 키워드는 규범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양가리 2번을 보니까 1차 거부 처분 및 2차 거부 처분의 성립과 관련해서 자, 수익적 행정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이거는 유승준 판례에서 우리가 봤죠.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외부적 효력 요건까지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근데 자, 거부 처분이 있은 후에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다. 그러면 신청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들여다봐서 만약에 이것이 새로운 신청의 취지로 포섭될 수 있다면 이는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사실관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가로 1번에서 자,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 을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갑은 을에게 2017년 7월 28일 날 1차 제외 결정 통보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1차 거부 처분이 된 거예요. 양가로 3번에서 을은 2017년 8월 25일에 자, 이의 신청을 했어요.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그렇죠? 그랬더니 갑은 2017년 12월 6일에 이의 신청에 기각 결정을 했죠? 자, 2차 제외 결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형식을 갖고 있어요? 자,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라는 형식도 갖고 있지만 만약에 새로운 신청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새로운 거부 처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을은 2018년 3월 5일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갑의 2017년 12월 6일자, 즉 2차 제외 결정에 대해서 취소 심판 청구를 했어요. 고길동을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고길동은 을에 대해서 2018년 10월 17일 날 각하 재결을 했어요. 왜? 자, 2차 제외 결정은 처분성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즉 행심위는 어떻게 본 거예요? 자, 처분에 실질이 없다라는 거죠. 즉, 자, 사업 시행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청인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사업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 갑이라 그랬죠. 자, 얘가 갑이고 그 다음에 신청인 얘가 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신청을 했더니 1차 거부를 했죠. 그 다음에 재신청을 했어요. 재신청을 뭐라고 본 거예요? 이의 신청이라고 본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2차 거부인데 이 2차 거부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라는 본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신청인은 자, 요거를 갖고 누굴 찾아갔냐면 자, 이거에 대해서 고길동 중앙행심위에다가 취소 심판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중앙행심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각하 재결을 한 거예요. 이런 구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10월 31일에 자, 을에게 재결서 정본 송달을 제기한 거예요. 송달했고, 자, 을은 여기에 있는 이 각하 재결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2차 거부 처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처분이죠. 원처분과 그 다음에 재결.
요거를 1, 그 다음에 2 해가지고 관련 청구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1 플러스 2 했겠죠? 그래서 행정법원. 이런 구조예요. 사실관계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원심은 어떻게 봤나 보죠. 자,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2차 결정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다. 즉, 여기에 대한 2차 거부 처분이 처분이 아니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이라는 것은 기존에 했던 결정에 대해서 확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해서 각하가 맞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없다라고 볼 경우에는 기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심은 뭐라고 봤냐면 요 각하 재결에 대해서 기각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1, 2 신청 기각에 대해서는 지금 처분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각하를 한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1에 대해서는 원처분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그 다음에 재결에 대해서는 기각을 한 거예요. 어렵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신청인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1차로 신청을 했어요.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그랬더니 1차로 거부를 했죠. 그랬더니 다시 재신청을 했는데 이 재신청은 네가 했던 거부가 잘못됐다는 이의신청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거부를 한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그랬더니 이제 의뢰인이 요걸 갖고 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아간 거예요. 취소심판 청구를 한 거죠. 요거에 대해서. 이의신청 기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취소심판 청구를 했더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기각이라는 것은 새로운 권리 의무의 변동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거부 처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니까 이거는 대상 적격이 없다라고 봐갖고 각하 재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각하 재결을 해서 재결이 있고 근데 얘는 거기에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이 재결과 2차로 했던 거부 요거를 같이 관련 청구로 해갖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때 원심은 행정심판위원회하고 똑같이 본 거예요. 야, 이건 처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각하를 했고 얘가 한 각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없으니까 기각이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본 거예요? 자, 이의신청은 새로운 신청이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새로운 거부다. 왜냐하면 네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 이거예요. 그러면 처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처분에 대해서 각하 재결을 때린 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 재결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각하 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깨고 그다음에 요것도 깨는 거죠. 대법원은 그렇게 보낸 거예요. 다시 깨라고 파기환송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여기서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원칙과 예외로 다시 한번 단순화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단순화한다. 자,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 자, 기각을 해요. 처분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건 이전에 했던 거에 확인에 불과하다. 그렇죠? 근데 인용은 어때요? 인용은 안 된다는 걸 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처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권리 의무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에요. 이의신청은. 그래서 뭐랑 비교하라는 거예요? 행정심판과 비교하라는 거죠. 행정심판은 어떻게 돼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즉 재결 고유 위법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처분이잖아요. 이건 몇 조에 의해서? 19조 단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이의신청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예외가 뭐냐면 얘에 대한 예외예요.
자, 이의 신청이 만약에 새로운 신청, 만약에 이의 신청이라는 게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1차에 신청을 했다가 거부가 됐잖아요. 네가 안 되는 이유는 있잖아. 네가 토지 소유자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건물에 네가 이주 대책 대상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의 토지의 토지 소유자여야 되는데 너는 등기부상 너의 소유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요건이 아니어서 거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그 당시에 등기가 안 됐던 사정에 대해서 새롭게 보완을 해서 재신청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토지 소유자라는 것을 이전에는 잘 증명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새롭게 보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체적 접근이라는 소명 가능성에서 얘는 0이었다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100이 되는 거예요. 0하고 100하고는 다르죠. 새로운 신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청이 새로운 신청이라면, 자, 이 신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거는 또 어떤 걸로 볼 수 있어요? 신청에 대한 거부죠. 이게 거부. 즉, 새로운 뭐가 된다? 거부라는 실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 기각이 무조건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 처분으로서의 실질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이런 사실관계가 주어진 상태에서 의뢰인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청구 취지에다가 뭐뭐 담아야 돼요? 당의 각하 재결과 그 다음에 2차 거부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라고 담아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어제 봤던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다시. 자, 7페이지 가볼까요? 자, 피고가 누구 되는 거예요? 피고는 1이 누구예요? 지금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고, 피고 2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고 1이 한 뭐가 되는 거예요? 각하 재결. 그렇죠? 그 다음에 피고 2, 사업 시행자가 한 이의 신청 기각 결정.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각 취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7페이지에 가서 수기의 처분에 대한 취소송에서 지금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한 가나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피고가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지금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한 각하 재결,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얘가 한 2차 거부 처분 또는 2차 거부 처분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이의 신청 기각 처분. 그렇죠? 이거를 각 취소한다. 이렇게 해서 청구 취지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수인의 피고에 대한 취소송 있죠? 그 파트로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냐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문제가 여러분한테 기록형으로 나왔을 때 이거예요. 자, 원고에 대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중앙행시비가 재결한 게 며칠자죠? 2017년 12월 6일자죠?
자, 2017년 12월 6일자 각하 재결.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피고 사업 시행자 누구?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사업 시행자가 한 게 지금 어떻게 돼요? 자, 2차 제외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2년 6월이죠. 그렇죠? 2017년 6월 며칠자죠? 12월 6일. 그렇죠? 아닌데 2차 제외 결정 중간 3월 5일이네요. 그렇죠? 3월 5일. 그렇죠? 이게 3월 5일. 그 다음에 12월 6일 사업 시행자의 뭐예요? 이의 신청 기각 결정. 또는 각하 재결 처분. 또는 이 각하 2차 제외 결정이라는 거 대신에 뭘 넣어도 되냐면 여기서 이의 신청 기각 결정 처분. 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죠? 이거를 각 취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기록형에서. 취소한다.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렇죠? 소송 비용은 각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수인의 피고에 대한 취소소송 있잖아요. 이 판례가 여러분 청구 취지 소장으로 작성하는 기록형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법 판례에서 배웠던 내용, 그 다음에 행정법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이 청구 취지, 그 다음에 청구 이유 속에서 어떻게 이제 이론상 전개가 되는지 그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매칭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쓰는 걸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알겠죠? 자, 원고에 대해서 피고, 그 다음에 며칠자, 그 처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보통 자라고 표현을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한이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그렇죠? 상관없다. 알겠죠? 이 부분. 여기에 보면 갑이 을에게 한 1차 재외결정 통보, 을은 이의 신청을 했고, 이의 신청 기각이 2017년 12월 6일이잖아요. 그렇죠? 2017년 12월 6일. 12월 6일에 했던 재외결정. 그렇죠? 그 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외결정 취소 심판 처분해서 2018년 10월 17일이네요. 그렇죠? 요게 2018년 10월 17일. 그렇죠? 2018년 10월 17일. 헷갈렸구나. 자, 요게 각하 재결 날짜고 요 날짜를 특정해 줘서 여러분들 청구 취지를 이렇게 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문제가 청구 취지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있죠? 여러분 요거 거기에다가 요 판례를 끼워 넣으세요. 그 다음에 청구 취지랑 청구 이유 쓰는 부분. 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판례는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청구 이유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청구 이유로 들어가면 이제 뭘 써줘야 돼요? 우선 청구 이유로 들어간다면 그렇죠? 소재기의 적법성 파트에서 요거를 했을 때는 당의 각하 재결이 지금 어떤 게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고유한 위법이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줘야죠. 그래서 소재기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자, 그래서 소재기의 적법성, 그래서 예를 들면 2018년 10월 17일 각하 재결. 얘가 대상 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행정소송법 19조 단서에 기해서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고유한 위법이라는 것은 지금 얘가 있죠? 왜 있는 거예요? 원래는 공짜로 고길동한테 해결할 수 있는 카드를 고길동이 둘리는 안 했는데 스스로 그 카드를 디스미스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회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이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포섭되는 바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그렇죠? 대상적격과 관련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뭘 써줘야 돼요, 여러분? 나와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련해서 2017년 12월 6일자 2차 거부 처분. 자,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라는 것은 원처분에 대한 확인에 불과해서 원칙상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은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것이 본래의 입장이나 당해 사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 자체가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와야겠죠? 그래서 포섭한 다음에 새로운 신청에 대한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는 바. 그렇죠? 이는 권리 의무의 변동이 초래되는 거부 처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준 다음에 어떻게 써야 돼요? 판례도 비슷한 사례에서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신청의 내용이 이의 신청이든지 간에 그 형식과 무관하게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제 12페이지를 우리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이제 답변서 보도록 하죠. 답변서라는 것은 이제 행정청이 뭐 쓰는 거죠. 그렇죠? 행정청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답변을 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답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면은 행정청에 대한 반박 서면의 형식으로 봤을 때, 자,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이 사건 소의 위법성이라는 틀 안에서 뭐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행정청이 했을 때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쓰면 되겠죠. 자, 답변서는 결국에는 여러분이 민사하고 형사에서 뭐예요? 준비 서면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15페이지로 가보죠. 자, 출제는 주로 어디서 되냐면 소장 작성 형태로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이 원고와 피고, 형식적 요건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법은 엄격한 소송 요건이 우리가 마인드맵에 있는 기에 있는 내용으로 행정소송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물어보기 위해서 낼 수 있는 건 결국 소장이 가장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고 적격, 뭐 피고 적격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라도 소장이 출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장이 접수된 다음에 행정청의 답변서에 대해서 답변을 작성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에 대한 내용밖에 안 되겠어요. 만약에 얘네들이 소송 요건에 대한 항변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소송 요건에 대해서 소장이 썼던 부분을 다시 쓰는 것이고, 만약에 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 행정청이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본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쓰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반박하고 있는 부분, 행정청은 탄핵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답변서에 작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소장보다는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송 요건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송 요건이 충족됐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던 말건 원래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죠. 그런데 법률 요건 분류설에 따라서 소송 제기 자체의 적법성은 우리가 변호인으로서 작성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항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소장이 만약에 각 항에 대해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까지 소장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고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 서면 답변서의 경우에는 만약에 각하를 구한다 그러면 뭐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건 소의 위법성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자, 청구 원인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행정지 신청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집행정지는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법으로 원래 했던 내용대로 해서 형식적 요건에 집중을 해서 써야겠죠. 그래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 다음에 사건명,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 이것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소장 이거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소재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 플러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원이 허가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신청인, 피신청인이라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사건 번호는 이미 따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본안이 계속됨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사건명은 뭐 사건 번호를 따서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는 이 처분의 위법성 파트를 왜 쓰나요? 자, 거기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볼까요? 별표. 17페이지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왜 써요?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도 집행정지 신청에서의 본안 요건으로 보고 있는 우리 판례의 입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본안의 승소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써보세요. 자,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서와 관련된 기재례를 출제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당해 처분의 위법성. 자, 이것도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당해 처분이 적법해서 얘가 본안에서 기각될 것 같으면 집행정지를 인용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집행정지의 필요성 이 부분은 뭘 보고 쓰는 거예요? 결국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요건을 보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차 따고 그 목차에서의 구체적 포섭하고 결론 도출하면 되겠어요. 자, 기재사항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처분. 자, 처분은 행정소송법 23, 여러분 집행정지에서는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뭐예요? 23조 1항부터 출발해야 되죠. 그래서 집행 부정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 효력정지 목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야지만 집행을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항 후단을 보면 효력정지와 집행정지와 절차의 속행정지가 있는데 가장 침해적인 것, 즉 행정청한테 가장 침해적인 것은 효력 자체를 정지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나 절차의 속행정지가 가능하다면 효력정지 신청서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사건 명예는 이제 본안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에 효력 정지 신청 또는 집행정지 신청, 속행정지 신청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처분에 대한 취소, 무슨 처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 또는 집행정지 신청, 그다음에 속행정지 신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신청 취지를 한번 보죠. 효력정지 같은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2022년 언제 한 신청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이죠. 이 취소는 이 취소는 효력밖에는 정지시킬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그렇죠. 보통은 실무상으로는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요. 자, 그래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자, 집행정지를 한번 볼게요. 자, 피신청인이 언제 한 신청인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 처분, 그렇죠? 강제 명령 퇴거 처분에 대해서는 강제 퇴거 명령 취소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이제 번호가 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효력을 정지하는 게 아니라 집행을 정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이 정지한다 그러면 효력 자체를 정지하는 걸로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해서. 자, 그 다음에 속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속행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후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거기 보면 피신청인이 언제 한 신청인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은 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청구 사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후속 절차의 속행을 정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신청도 인지를 따로 붙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신청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2번 목차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겠어요. 자, 근데 자, 소장과 동시에 제출한다면은 지금 사건 번호가 따지질 않죠. 그렇죠? 행정사건 번호가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사건 번호는 공란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서 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은 자, 이건 공란으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안과 동시에 제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무례에서는 본안과 동시에 같이 제기하기 때문에 사건 번호가 따질 수가 없죠. 재판 사건 번호가. 그래서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고 해도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의 신청 원인을 한번 보죠. 자, 본안소선의 계속, 그 다음에 처분 등의 존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되고, 본안 청구 이유 없이 명백하지 않을 거, 거기에다 언더라인 해볼까요?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된다. 이 요건 때문에 아까 뭐라고 쓴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넘어가 보면 17페이지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위법하기 때문에 본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기 때문에 지금 정지해도 판사님 머리 아플 일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보면 쟁점으로 되기는 좀 어렵죠. 이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잖아요. 사실 판사가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기존의 판례를 얼마만큼 잘 알고 있어서 당해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경제적 손해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렇던 판례.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라는 것도 공익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랑은 혼동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공공복리 적합성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 요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도 별도의 요건 사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거기 보면 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하고 처분 등에서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요 판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어디다가 밑줄을 치냐면 자, 처분의 성질 태양 내용, 처분 상대방의 손해의 성질 내용 정도, 원상회복, 금전배상 방법 난이 등 본안 청구 승소 가능성. 자, 거기에다 언더라인 해보고 본안 청구 승소 가능성. 그 다음에 자, 위에 있는 판례 속에서는 어디에다가 언더라인을 하냐면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금전 배상만으로는 보전되지 않는 정신적 기타 손해가 있는 경우에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정지 신청 원인으로서 판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후단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는 것은 자, 거기에 일반적 추상적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해 처분의 집행과 관련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하는 건데 자, 이거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행정청이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영향이 없다는 것만 그냥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행정청이 거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페이지. 자, 거기에는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대리인, 피청구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행정심판법상의 내용과 관련해서 청구인 적격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이것은 소송에서의 뭐하고 같아요? 원고 적격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명, 그 다음에 주소, 송달 때문에 쓴다 그랬죠. 자, 대리인은 여기서 변호인을 반드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 등도 행정심판에 대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기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소관행정심판위원회는 우리가 어느 법원 귀중 이렇게 했었잖아요. 소장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소관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관할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가 기재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
그 다음에 청구 대상인 처분 내용, 이거는 당해 처분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재하면 되고요. 처분이 있으면 안 날, 요거를 기재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 청구 취지, 그 다음에 이유, 별지 기재와 같다라고 해서 뒤에다가 기재하게끔 돼 있는데, 자, 여러분이 받는 느낌은 어때요? 이게 소장에 비해서는 형식성이 엄격하게 없죠. 일반 우리가 동사무소 갔을 때 민원 신청할 때 작성하는 그런 내용들과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행정심판 청구서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엄격한 형식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정명령을 그 자리에서 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변호인의 영역으로서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할 내용은 그리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행정심판 청구서의 기재 내용은 소장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출제가 된다 할지라도 소장 양식을 딴 양식으로 출제가 돼요. 자, 근데 행정심판은 이제 행정심판 고지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분청의 고지 유무를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 수험시에는 절차 하자 등과 관련해서 논의하고 넘어갈 부분이다라는 거죠. 즉 고지를 했는데 그 고지한 날짜하고 다르게 됐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고지의 효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형식적 기재사항을 보면 당사자, 청구인 내지 피청구인 부분 소장의 내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관행정심판위원회 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 처분청의 고지 유무는 행정심판 고지서, 처분서 등을 통해서 확인해서 작성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처분청의 고지 유무나 처분서나 별도 고지서가 있으면 이를 공법 기록에 있는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청구서 제출일은 소장의 제출일의 내용으로 가름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자, 22페이지로 가볼까요? 처분청의 고지 유무 있죠? 자, 미고지, 불고지와 관련된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별표를 쳐주세요. 시험에 출제된다면 이 부분이 소장과 관련해서 가장 차별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청구 취지에서 의무이행 심판 기재례가 좀 차별적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언제 한 뭐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하라. 이행 소송의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어제 우리가 했던 취소 소송은 어떻게 했어요? 한다. 그렇죠? 형성이었죠. 공개 요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료를 공개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하라. 그렇죠? 이게 의무이행 심판 청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